중국의 유니트리 기업이 상장하면서 상당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엮어서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전문가분 모셨는데요. 박찬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제 본격적인 AI 로봇 또 유니트리 분석에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시장이 또 마감이 됐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0.88% 오른 거로 마감이 됐더라고요. 7,000P는 아직 탈환이 안 됐고 지금 6,900포인트 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이제 4.64% 좀 많이 하락을 했네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다시 반도체 트레이드에 좀 탑승을 해야겠다라는 뭐 투자자분들이 많아진 것 같고 최근에 나왔던 8월 초에 이제 제조업 PMI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또 엔비디아 실적도 있다고 보니까 그 전에 사전 베팅이 들어가는 거고 국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승강제 관련된 부분이 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영향을 주고 있고 모더나 때문에 좀 상승했던 제약바이오주 이 부분들에 대한 또 불확실성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뭐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유니트리 기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중국 기업들이 요즘 장난이 아닙니다. 앞서 이제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끌었는데 이번에 로봇 기업 유니트리가 상장 이후에 장중에 600% 이상 상승하고 지금도 이제 300% 이상 공모가 이상 가격을 지금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밸류체인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중국 시장이 엄청 빨리 성장하겠죠. 네, 유니트리뿐만 아니라 에지봇도 상장을 앞두고 있고 그 뒤로도 내년에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상장을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업체만 150군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 공세도 있을 거고 전체적인 밸류체인 강화 측면에서 중국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의 로봇 기업 그러면은 저가로 대량 양산이 가능하다. 거기다 기술력까지 갖췄다. 이런 이제 경쟁력을 많은 분들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국내 로봇이나 뭐 소부장 기업에는 좀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한테 또 수혜가 되는 요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장을 보면서 사실은 콜드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냉전 느낌이 들고 휴머노이드라는 거는 뭐 생산성 측면에서 뭐 좀 포장되기도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방산 쪽 성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자본시장의 격돌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데이터 보안 이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을 타겟팅하는 관점으로 계속 어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 시장이 성장한다는 거를 뭐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는 게 지금 국내에 있는 휴머노이드 업체들도 사실 중국에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 업체가 있어서 뭐 나름 장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연구소, 뭐 대학 중심으로 좀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아직은 이제 상용화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 제품으로 좀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좀 시차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대량 양산이 돼서 좀 상용화 단계까지 가려면 어떤 분기점도 필요할 것 같고 시기가 뭐 좀 전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별로 매우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흐름은 테슬라가 시작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중국이 뭐 1년이나 2년 뒤에 이제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국면이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반도체 불황 속에서 반도체에 집중하느라 피지컬 AI 쪽은 놓치고 있다가 미국 대비 한 3, 4년 뒤에 좀 진입한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산을 보면은 아무래도 중국이 좀 빨리 앞서가고 있고요. 올해는 뭐 말씀하신 대로 R&D 쪽이 좀 비중이 큰데 지금 다양한 산업, 특히 물류 쪽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거든요. 내년이 되면은 뭐 중국에서는 뭐 앞으로 3년간 한 300에서 400%씩 성장할 거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은 뭐 보편적으로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로 보고 있고 중국에서 뭐 일부 도시 가도 뭐 거기에 일부 편의점에 이미 휴머노이드가 서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 팔로잉을 하겠지만 한 뭐 2, 3년 뒤에 나타날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연구원께서는 이제 내년부터 뭐 우리 시중에 좀 볼 수가 있을 테고 2, 3년 후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시네요. 자,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한혜정 캐스터도 전해주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의 관전 포인트 어떤 점들을 유심히 봐야 되는지 저희가 좀 짚어드렸는데 우리 연구원께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지 좀 견해를 좀 전해주시면 저희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뭐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일단은 미국 쪽에 있는 다양한 어떤 분석 자료들을 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캐펙스자의 지속성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파이를 키울 수 있을까? 네. 다양한 자산운용사, 증권사, 뭐 PE, VC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네. 결국에는 미국 기술 패권을 위한 유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 동시에 우려도 많죠.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커지다 보면 또 이렇게 빨리 가다 보면은 좀 무리하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것은 정책적인 드라이브 그리고 트럼프 정권의 AI 성장이라는 내러티브 안에 있는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또 트럼프의 지지율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판은 계속 커질 거지만 중간중간에 너무 빠르게 가려고 하는 것들이 무리가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앞으로 이 시장은 뭐 과거에 뭐 2, 3년 가다 끝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LTA라는 이런 처음 들어보는 이런 구조가 나오는 것만 봐도 피크 자체는 과거 대비 올랐다 내려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하지만 더 길게 가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길게 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증시에서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투자 이게 계속 지속할 수 있는지 또 수익화 이게 항상 키워드로 해서 증시가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뭐 반도체가 사이클이 아니라 이제 성장주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찌 됐건 AI 반도체 사이클 상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는지 큰 전망 속에서 한번 또 진단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 데이터 ISM 제조업 지표라던가 네. 한국 기준으로 발표되는 PMI도 있거든요. S&P 글로벌에서. 그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많이 왔습니다. 레이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거는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 속에서 나타나는 전통적인 어떤 그 수요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B2B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의 이 빅테크 업체들의 전략에 기반해서 시장을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관점에서는 최소 3, 4년 남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하지만 또 전통적인 사이클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전통적인 사이클과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계속 네. 싸우면서 등락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지금 뭐 갑론을봐 정말 견해가 정말 이렇게 상충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어찌 됐건 AI 반도체는 길게 호황을 누릴 것이고 아직 피크아웃의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다. 일단은 피크아웃을 논하기에 너무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대감 증가 속도에 대한 피크아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주가가 오르면 또 엄청난 것들을 또 기대를 하게 되죠. 네. 하지만 산업적으로 보면은 피크아웃을 이렇게 빨리 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정책적인 드라이브 때문에 그런 거고 네. 미국이랑 중국의 이런 경쟁 구도가 네. 끝났나라고 생각하면은 한참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자, 한참 남았다는 얘기를 받아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면 결국 이제 HBM4 그다음에 차세대 패키징 관련해서 기술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계속 수요가 있을 테고 후공정 관련 우리 업체들에도 좀 수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떻게 전개가 계속되면서 우리에게 수혜로 다가올까요? 일단은 뭐 대부분 우리나라 밸류체인들 볼 때 저는 중소 중견 기업들을 많이 보고 참고를 하거든요. 네. 워낙 그 앞단에서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업체분들이랑 미팅을 하면서 제가 전달드릴 수 있는 분위기는 내년에 이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숫자가 나온다. 네. 요 정도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쪽 분야는 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만큼 좀 많은 NDA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후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좀 긍정적인 톤을 갖고 콜을 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엔비디아가 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지금 관심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피지컬 AI 쪽에 또 주도권을 잡겠다. 뭐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한국 기업들의 또 다른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두뇌 로봇 뭐 플랫폼 주도권을 엔비디아가 잡을 걸로 보시는지 또 이런 것들이 한국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엔비디아가 피지컬 AI라는 키워드를 또 갖고 나오면서 굉장히 이 키워드가 유명해졌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태계가 부각을 받고 네. 또 일본, 뭐 우리나라 그리고 인도 이런 쪽이랑 이제 미국이 뭐 일종의 제조업 쪽 뭐 동맹군을 꾸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 게 알파마요 있잖아요. 네. 자율주행 파트. 네. 요게 사실은 테슬라가 먼저 좀 성공을 이뤘고 네. 그 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를 먼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휴머노이드에 대한 평가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GPU가 메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GPU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AI 3강 구도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일단 엔비디아 제국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미국이랑 우리나라만 이제 잘 잡는다고 해도 엔비디아의 어떤 이 왕좌에 오른 이 시기는 좀 많이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업황이나 뭐 우리가 투자 관점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좀 도움이 될까요? 시스템 반도체 쪽은 사실은 제가 아주 뎁스 있게 공부를 하지 못해가지고 이 부분은 3년, 5년 뒤에 전망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좀 조언을 드리는 파트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 AI 반도체라고 해도 뭐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그다음에 뭐 하드웨어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여러 가지 이제 종류를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이 중에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과연 어느 쪽의 기업들이 수익률을 가장 높이 내면서 숫자를 보여줄 것인가? 투자의 수익률을 어디를 해야지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관심이 많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빅테크가 가져갈 시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이 가져갈 흐름이 맞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같이 가는 밸류 체인에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일단은 하드웨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피지컬 AI 쪽은.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데이터 수집 면에서 하드웨어 역량이 필요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와 손을 잡자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뭐 생태가 전체적으로 커질 테니까 네. 반도체 쪽도 보고 있지만 미국이랑 중국 쪽의 비상장 업체들을 조금 먼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비에이클들, 그런 네. 상품들이 뭐 ETF 형태로 출시된다던가 네. 이런 시장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미리 움직여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스페이스X 상황에서도 보셨다시피 네. 다양한 밸류가 네. 프리 IPO 단계에 많이 좀 네. 높아지고 이제 상장을 되다 보니까 수익률로 집중해서 볼 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네. ETF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담는 ETF를 갖고 이제 네. 상장까지 보는 물론 상장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리 IPO 단계의 밸류와 이 ETF에는 밸류 갭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상승 프리미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최근에 그 트렌드 자체가 많은 밸류가 프리 IPO 단계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그것을 선행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여러 뭐 VC라던가 아니면은 비상장 단계에서 네.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비에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을 좀 미리 움직여보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이제 옥석가리가 필요하겠지만요. 자세한 이제 분석 리포트를 잘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자 이제 뭐 AI 관련해서 또 로봇 관련해서 그러면은 사실은 테마주 비슷하게 너무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지금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인데 진짜 수혜주를 우리가 발견해서 선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유념해서 체크 포인트를 갖고 보면 좋은지 투자 차원에서 조언을 끝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투자라는 거는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고 뭐 정책적인 부분, 네. 뭐 산업의 구조,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등 다양한 것들을 참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좀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모든 것들을 수치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산업과 기업의 성장률 그리고 MS,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죠. 이것이 변동 없이 상위권에 유지되면서 분기별로 성장하느냐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찬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과 함께 중국의 유니트리 상장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벤트 주목 포인트,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